자, 예전 대통령들의 별장이었죠. 이 청남대에 이 전두환 씨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가 되긴 했는데 윤지영 기자, 네.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네, 저희가 먼저 경찰과 그리고 당시에 신고를 했던 청남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해당 영상 먼저, 해당 전화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광객이 발견하고서 청남대 직원한테 얘기하고 이제 청남대 직원이 112 신고해서 예, 저희가 왔을 때는 훼손한 분은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갖고 왔던 연장 공구들을 이제 가방에 하나씩 넣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상을 바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나머지 뒤쪽 부분은 전부 절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5.18 단체 그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잘 안 됐던 거를 이제 본인이 좀 마무리를 줘야겠다. 이제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남성은 줄톱으로 전두환 씨 동상의 목을 잘라서 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던지려고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 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밝혔는데 네. 이 이전에도 전두환 씨 재판 때 연희동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고요. 또 5.18 단체는 지난 3일 오후에도 청남대를 찾아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라면서 이 펼침막 옷을 입혀놓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동상 철거 논란은 벌써 제 기억으로도 한 반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이 철거 대신 안내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동상 철거와 안내판 설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남대라고 하는 곳이 대통령의 공식 휴양소였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 대통령들의 공식 휴양소가 한 4군데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서 다 폐쇄하고 이 청남대 하나만 딱 남겨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아예 여기도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미국 같으면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 휴양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가 이제 청남대가 시민의 이제 품으로 간 것인데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이용했던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표시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지난번 유죄 확정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이제 받지 못한 상황인데 아마 충북도 입장에서는 이거 주로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앞에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실질적인 형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관하기로 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회원이 이제 목을 자르는 이런 행위가 이제 벌어져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좋건 싫건 간에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동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존경의 표시도 함께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역사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또 어떤 그 반성의 역사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저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 원뿐. 지금 전두환 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한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남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연희동 자택 압류 문제도 좀 걸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시 50분에 법원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좀 2시가 좀 넘으면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는 지금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받았는데요. 현재 991억 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연희동 자택의 경우에 지난 2018년도에 검찰이 이 자택을 공매에 넘겼을 당시의 감정가가 약 102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3월에 51억 원가량의 낙찰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이 자택을 공매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금 공매 과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 압류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집이 지난 2003년도에 매각을 한 차례 해서 이 재산을 이미 국부에 환수를 했다. 그 이후에 다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 재산의 명의가
그 전두환 씨의 부인과 셋째 며느리 그리고 전두환 씨의 전 비서관의 명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게 명의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라고 할지라도 실소유주는 전두환 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재산을 다시 재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받아왔던 뇌물이 쓰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의 신청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양측이 뭐 항소를 하고 이후에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압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또 행정소송도 3건이나 걸려 있어서 좀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징금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될지 참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가면요. 대형 전광판들이 질비합니다. 여기서는 뭐 대기업 광고도 나오고요. 또 우리 영화 기생충이나 뭐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이제 광고를 하는데 김은미 기자. 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낯익지만 또 낯선 인물이 광고판에 등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뉴욕 타임스퀘어 굉장히 세계적인 핫플레이스죠. 근데 이런 세계적인 핫플레이스에 사실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광고가 실렸다는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만 여기에 바로 이분이 등장을 했는데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기에 평화의 변호사, 평화의 전도자 이만희라고 나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오는군요.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 총회장과 함께 나온 얘기가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에 코로나19에 완치된 이 신천지 신도들이 혈장 공여에 참여를 해서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혈장 공여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2만 5천 명이 넘는 이런 신천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광고판에 광고하려면 비용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비용은 이만희 총회장이 낸 건가요, 그러면? 네, 저도 바로 그게 궁금했는데요. 이게 또 뭐 미국 신천지에서 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추측컨대 저 영상의 내용 자체가 그 어떤 신천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천지 쪽에서 이게 국내 신천지일지 뭐 미국 쪽 신천지일지 혹은 어떤 글로벌 법인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천지에서 광고 비용을 댄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비용이죠. 그렇죠. 저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하는 비용 상당합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그 CG로 보여드렸지만 한 번에 뭐 2,200만 원까지 호가한다라고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대체 얼마인가. 일단 타임스퀘어가 온통 그 건물마다 다 전광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죠. 좋은 위치는 더 비싸고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길게 영상이 나갈 경우에는 더 비싸겠죠. 근데 지금 저 신천지의 홍보 영상물이 나간 저 위치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잘 머무는 곳인데 그 위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나쁜 위치에 대해서밖에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알아봤는데 저거보다 나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30초에 2번 노출이 되면 900만 원. 그리고 15분 동안 원타임 한 번 독점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만약에 이게 60분 독점으로 나간다 그럼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저기에는 2천만 원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번 나갔나 혹시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최소한 지난 16일 그리고 18일 최소 이틀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타임스퀘어 광장뿐만 아니고 뉴욕타임즈에도 광고가 실렸잖아요. 네, 저희가 SNS에서 사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저 여성이 들고 있는 신문의 가장 뒷면에 이 신천지 광고가 나옵니다. 내용은 뭐 한국의 평화 옹호자 이만희 총회장,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저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뭐 인류를 위해 성도들의 혈장 기증을 장려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 기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나와 있는데 뭐 이 광고 역시 비용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그 코로나 1차 대유행을 가져왔던 게 신천지였는데 네. 이런 광고를 보게 된다는 게 좀 씁쓸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천지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종교 네. 자체가. 지금 이 광고를 보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좀 보여요. 신천지가 사실은 그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신천지의 포교 활동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국내에서의 포교 활동은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과 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한다는 쪽의 방향을 잡았고 네. 대신에 해외 포교 활동을 넓혀라, 더 확대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타임스퀘어라든지 그 뉴욕 타임즈에 지금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이후에 잡았던 해외 포교 활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의 일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세를 넓히는 걸 국내에서 하면 지금은 국내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요효과가 날 수 있고 또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자제해라. 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뉴욕타임즈 혹은 뭐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비 지출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이걸 생각하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신천지 교단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 방향으로 잡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그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임스퀘어 광고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광고가 됐어요. 물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등장은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한다. 코로나19를 위해서 혈장을 증여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신천지의 해외 포교 활동, 미국에서의 포교 활동을 위한 광고지, 종교적인 광고지 이것이 코로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미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님의 추측인 거죠? 아니요. 이거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요? 해외 활동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이미 제보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글들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 SNS 회사에서 이 가짜뉴스 이러면서 이제 경고 딱지를 붙이는데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요. 네.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 미국에 벌써 몇 달째 체류 중인지 모르겠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무슨 글이냐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의 어떤 통계적 수치로 나온 부정선거의 증거는 마치 DNA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DNA 수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건데 여기에 페이스북 측에서 거짓 정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에서 이 정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딱지를 붙었으니까 경고 딱지죠. 예, 뭐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줄줄이 경고 딱지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떤 거짓 정보다라고 붙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가짜 정보를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페이스북에서 아예 차단당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민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아니 무슨 차단이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올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올라왔었죠. 미국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결국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 재검표를 해본 결과도 바이든의 승리였다라는 이런 속보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에 또 재판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인은 그때는 좀 참석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그때 만약에 참석을 할 거면 지금 자가격리 기간 보름 정도 감안하고 이러면 지금쯤은 이제 귀국을 해서 좀 재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민경욱 의원이 왜 미국에 가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국내에서 뭐 사회로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뭐 활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보수 진영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지금 뭐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은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쪽에 서 있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주장과
본인이 했던 이 부정선거 주장이 뭐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뭐 같은 프로그램을 썼다 뭐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 유튜버들이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저렇게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하는 거라든지 함께 또 운동하는 걸 같이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더구나 지금 국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선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대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도 지금 계류돼 있고 네. 또 본인이 투표용지를 공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직 국회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 들어오셔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인으로서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저렇게 외국에서 옹호하고 있는 활동을 저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재판에는 출석을 하겠다. 그게 동료 의원이나 재판부에 대한 예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 전 의원은 또 SNS를 통해서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과연 언제쯤 그 귀국을 해서 본인 재판에 좀 참석을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